학교 폭력 예방법을 사건이 일단 발생을 하게 되면은 그거를 네. 인지하고 이제 학교 차원에서는 학교 폭력 위원회가 이미 갖추어져 있는 게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 네, 법에서 갖추도록 하고 있어요. 갖추어진 그 위원회에서 그 안건을 상정을 해서 어떻게 징계를 내릴지 결정을 한다. 맞아요. 유쾌, 상쾌, 통쾌한 쾌 변호사와 함께하는 시원한 법률 나들이. 자, 오늘도 기분 좋게 쾌변과 함께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공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상쾌 이변입니다. 방정 깨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통쾌 김변입니다. 게스트 서변입니다. 오늘 좀 많이 안 계세요? 그니까요. 다들 어디 가신 거야? 놀러 가신 겁니까? 너무 단출한데요. 네. 날씨가 좋아서? 그니까 계곡 가셨나? 저도 놀러 가고 싶은데 혼자 갈 수 없어서 이러고 있습니다. 혼자 가시면 되죠. 네? 어디 가죠? 아니 그러고 보니 저기 김변님 오랜만이네요. 네, 그죠. 네. 지난번에 그렇군요. 어디 푸른지 안 푸른지 안나푸르나 가서 보고 오셨다고. 네, 맞아요. 안나푸르나 등반을 하고 왔습니다. 이번 거 깨작가님이 편집하시나요? 모르겠어요. 아 근데 깨 작가님 아재 개그를 김변님이 항상 잘 받아주세요. 제가 약간 병맛 이런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병맛. 이변님 그 제 개그 폄하하시는 건 아니요. 여기서 잘 다녀오셨어요? 네. 너무 잘 다녀왔습니다. 어때요? 음. 진짜 좋아요? 좋아요. 진짜 하루에 7시간 정도 걷고요. 저는 총 6일 정도 와. 등산을 했어요. 올라가는 거 와. 3일, 내려오는 거 3일. 아, 이렇게 했는데 일단 한 이틀은 한국산하고 똑같아요. 그냥 계단과 흙과 돌과 나무밖에 없는데 근데 이제 한 3일 이틀 오후 정도 되면은 시야가 트여요. 이제 위로 좀 올라간 거죠. 그때부터 풍경이 정말 멋있더라고요. 예, 일단 풍경은 진짜 멋있고 그리고 좀 잡생각이 사라져서 되게 좋았어요. 몸이 너무 힘드니까 진짜 아무 생각이 없는 그런 상태가 오더라고요. 원래 등산 좋아하세요? 그건 아닌데 평지도 걷기 힘든데 어떻게 산을 6일 동안? 그죠, 맞아요. 산을 좋아하는 건 아닌데 그냥 한번 하루라도 더 빨리 한번 가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궁금한 게 그러면 이제 백팩 이런 걸 메고 식량 거기 다 넣고 6일 7일간의 그 모든 짐을 다 넣고 그 베이스 캠프가 있잖아요, 중간중간. 네, 맞아요. 그래서 먹을 거는 사 먹을 수 있어요. 등산하면 등산 꼭대기에 매점 있잖아요. 나 안 해서 몰라. 그러니까 지리산 종주 같은 거 하면 지리산도 이제 뭐 2박 3일 종주 같은 거 하면 중간에 자야 되잖아요. 맞아. 그런 맞아. 것처럼 시설이 있어요. 귀곡 산장 뭐 이런 것처럼. 네. 근데 중간중간에 저도 가본 적 없어요. 매점. 그럼 안나푸르는 네팔 쪽에 있어요? 네, 아니면 네팔 쪽에. 네. 네팔 구경도 하시고. 네팔을 근데 제가 휴가 일정이 그렇게 길진 않아가지고 카트만두에 이제 그러니까 들어갈 때 하루, 나올 때 하루만 있었어요. 네. 언제 가보? 그니까요. 가볼 수 근데 있을까요? 저는 또 가려고요. 갔다 오니까 너무 좋아. 너무 좋아요. 진짜 그래요? 너무 좋아. 지난번에 사진 좀 올려주셨잖아요. 만년설인 거죠. 거기. 꼭대기 근데 쪽에는. 제가 발을 밟고 있던 곳은 만년설은 아니고요. 왜냐면 저는 그 안나푸르나 베이스 캠프까지 간 거예요. 그거를 ABC라고 부르는데 그게 한 4,000m. 4,130m고 진짜 우리가 정상이라고 부르는 데는 8,000m가 넘어요. 거기는 만년설인데. 옛날에 막 외우고 그랬는데. 왜요? 왜요? 그 한라산 몇 미터인지 외우고 진짜요? 시험 보느라? 네. 그럼 외우지 않았어요? 저는 안 외웠는데. 아, 그래요? 옛날 사람인가 봐. 약간 몇 차 교육까지. 고등학교 졸업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요. 네. 그래서 4,000m 정도까지 가고. 네, 4,000m. 근데 거기까지도 만년설은 아니지만 눈이 어느 정도는. 네, 제가 갔을 땐 눈이 있었어요. 근데 그 뭐 여름 때는 눈은 없대요. 근데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진짜. 힘들긴 힘들죠. 진짜 힘들어요. 근데 거기도 저 예전에 되게 낮은 여기 청계산에서 같이 다른 그 전관분들은 항상 산을 좋아하세요. 그래서 같이 가는데 그래서 그 전관이었던 변호사님들이랑 같이 산을 토요일에 나와서 산을 가자 해가지고 산을 같이 올라갔는데 저는 산 진짜 안 가거든요. 벌레도 많고 덥고 힘들고 그래서 근데 꼭대기에 갔는데 거기에 엄청 큰 아이스크림 통을 가지고 오신 아저씨가 탱크보이를 파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신기했어요. 저거를 들고 어떻게 여기까지 올라왔을까. 거기도 그런 분들이 계시나요?
그쵸, 맞아요. 네, 그러니까 와. 그 산턱 중간중간마다 되게 많아요. 아까 말씀하신 그 잠자는 곳 겸 이제 식당이 그걸 롯지라고 부르는데 되게 롯지? 많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올라오는 식량은 다 사람이 지고 올라옵니다. 네, 그래서 그 굉장히 셰르파 힘들고. 같은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 전관이라고 하면 또 모르는 분들이 저처럼 있을 수 있으니까 왜 옛날에 이제 판사나 검사하고 그쵸. 퇴직하고 이제 변호사하는 사람들을 그 전관이라고 네, 전관 부르는 거예요? 변호사라고. 그런 분들과 이제 등산을 했으면은 판사하셨던 분들이 주로 등산을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왜일까요? 근데 꼭 그래요. 꼭 좀 원로 교수님들이나 아니면 이제 기업 임원분들도 꼭 그렇게 산을 가고 그러니까 왜 왜 그런지 그럴까? 모르겠어. 뭔가 뭐 행사하려고 그러면 산에 가서 뭘 하고. 맞아. 아시는 분 제보 바라고요. 그나마 나이가 제일 근접하신 깨 작가님이 제일 잘하실 것 같아요. 저 20세 정도가 등산을 제일 좋아하시나요? 아, 네. 네, 그래서 오늘 정말 네, 양심도 귀중한 손님께서 아까 잠깐 인사드렸지만 저희 서변님 예, 안녕하세요. 뭐 괜찮으시죠? 아, 방금 등산 얘기를 들었더니 네.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아진 것 죄송해요. 풀얘기 할까요? 풀얘기? 아니 약간 깨 작가님이 자꾸 이렇게 막 치고 들어오시니까 동공지진하시잖아요. 네. 여기 뭐지? 아, 여기 되게 말씀도 잘하시고 네, 등산 얘기 잘 들었습니다. 전 언제 가면 되나요? 아, 마치 등산하신 것처럼 땀을 흘리고 계셔가지고 지금 조명바를 한껏 받고 계셔서 그러니까요. 항상 손님 변호사님들께서 오시면 놀라시는 게 갑자기 이제 제가 녹음만 들어가면 안녕하세요 김 변호사입니다 하면은 갑자기 텐션이 좀 올라가니까 분위기가 좀 달라져서 좀 놀라시더라고요. 괜찮으시죠? 아, 이거는 안 나가는 건가요? 나갑니다. 아, 계속 그래요? 아, 제가 감을 못 잡겠네요. 아, 근데 이제 이거 하다 보면은 옛날에 그 강심장 이런 거 이제 강호동 나오는 프로그램 그럼 막 통편집 당한 사람들 얘기 후기가 막 들려오잖아요. 야능 형님 같은 데 나오면 왜 그런지 알 것 같아요. 맞아. 그래요. 그 오늘은 이제 오랜만에 돌아오신 김변님께서 네. 또 영화 속 법살롱 문화 속 문화 속 문화 속 네. 제목도 까먹은 내 자리 밑으로 안 되겠어요. 아 진짜 안 되겠네. 네, 그래서 오늘도 문화 속 법살롱 어떤 드라마를 준비를 해오셨나요? 네, 오늘은 그 JTBC에서 동영을 한 드라마예요. 제목은 아름다운 세상이라는 드라마입니다. 보신 분 계세요? 한 번도 못 봤어요. 아 진짜요? 누구 나오는 거예요? 동상이몽에서 중국 국적의 그 남편분이랑 같이 추자연 씨, 추- 추자연 아, 씨, 아, 네, 추자연 씨. 추자연 씨랑 박희순 씨. 박희순 씨. 박희순 그 개그맨? 아니네. 그럼 이미 아 박희순 영화에서 상당히 네네네. 그 난폭하고 잔인한 역 추자연님이랑 네, 박희순님, 조여정 뭐 이런 분들이 나오셨네요. 오만석. 네, 오만석 씨 나오십니다. 네, 네. 오늘은 좀 학교 폭력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그러면 학창 시절을 자백하는 시간으로 또 삼는 얘들아 거죠. 미안하다. 아 장난이고 장난. 그 핫하던데 효린 맞아요. 요즘 맞아. 연예인. 근데 저는 진짜 이렇게 알려져서 반성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는 좋은 것 같지 않나요? 근데 그것도 말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음. 뭐 폭행이라는 얘기가 있고 둘 다 일진이었는데 뭐 둘이 싸워서 뭐 효린한테 졌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사실은 학창 시절에 좀 소위 잘 나간다, 논다고 하는 애들이 잘은 모르겠지만 연예인 되는 케이스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짐작건데. 예쁘고 잘생긴 애들이 소위 노는 애들이 되잖아요. 근데 그때 상처를 받았던 피해자들은 그걸 평생 동안 가지고 있는데 나를 괴롭혔던 애가 TV에 나와서 저렇게 막 착한 척하고 승승장구. 예쁘고 막 이렇게 하면은 너무 더 상처를 받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 세상은 너무 부조리해 이러면서. 근데 그건 되게 좀 가슴 아픈 일이기도 한 것 같아요. 왜냐면 어쨌든 그 사건이 있을 당시에 그 갈등이 어떤 식으로도 해결되지 못했고 그쵸. 그 네. 이제 아픔을 피해자분도 피해 학생도 갖고 평생을 살아갔던 거고 지금까지 또 그리고 이제 그 행위를 했던 학생 입장에서는 이제 아주 오래전의 일로 지금 또 어떤 피해를 부메랑이 돼서. 벌을 받게 되는 게 과연 정의로운가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그때 그거를 잘 해결할 수 있는 뭔가를 좀 고민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이런 일들이 터지기 전에 제가 아는 사람이 어떤 TV 어떤 방송국의 여자 아나운서인데 아 진짜 제가 저렇게 나오다니 이러면서 쟤는 중학교 때 나를
괴롭혔던 앤데 이런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아나운서가 가해자고. 네.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갑자기 제가 저렇게 그때는 그렇게 못된 애였는데 저렇게 착한 척하면서 정의로운 척하면서 저렇게 할 수가 있지? 이렇게 하면서 좀 화나했다고 하나? 네, 할까 그런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해결되지 못한 마음들이 참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가슴 아픈 것 같아요. 이 드라마를 통해서 이제 학교 폭력에 대해서 한번 이제 얘기를 해보시려고 이제 김배님이 들고 오신 건데. 네, 맞아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학교 폭력이 실제로 일어났을 때 네, 이제 네. 법적으로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절차가? 학교 폭력이 일어나면요. 일단 그 학교 폭력에 뭐가 있는지 조금 네. 한번 네, 그러니까 얘기해 법적으로 볼까요? 보면 학교 폭력을 그죠? 어떻게 정리하고 네네네. 있는? 일단 법적으로는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폭력을 말하는데 이 폭력에는 뭐 상해 폭행, 강금, 협박 같은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폭력도 들어가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강제적으로 심부름을 시키는 거 또는 따돌리는 거 그리고 이번에 새로 들어간 게 사이버 따돌림. 예를 들면 카톡을 이용해서 뭐 지속적으로 너는 뭐 네네. 어때 이렇게 계속 초대하고.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거.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카톡을 초대를 한대요.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이제 깨 작가님을 초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깨 작가님 욕을 막 하는 거예요. 깨 작가님이 짜증나서 나가잖아요. 그러면 계속 초대를 해요. 카톡 지옥인 거지. 못 봐 계속. 그것도 막을 수가 지금 현재 기능은 근데 없으니까. 이제 생기지 않았어요? 그거 초대 못하게. 초대 거부 생겼. 그 전까지 것 했을 때는 같은데. 어쨌거나. 그럼 새로운 카톡방을 또 파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들어가고요. 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해서 뭐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행위라고 그러니까 대부분 정의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폭력하고 이제 거의 다 똑같은데 네, 유사한데 여기에 뭐 사이버 네. 따돌림이나 아니면 심부름, 소위 말하는 빵 셔틀 뭐 네, 이런 네. 게 들어가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따돌림 이런 거는 이제 그러니까 여러 명이서 한 명을 가지고 이제 대상을 선정하면 따돌림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정확하게는 2명 이상의 학생이 특정인 또는 특정 그룹을 지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공격을 가해가지고 뭐 신체적이 됐든 심리적이 됐든 어떤 형태로든 공격을 가해서 고통을 느끼게 하는 일체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학교 내외니까 그러면 네. 학생이기만 하면은 그러니까 학교에서 발생하던 뭐 방과 후에 발생하던 다 학교 폭력으로 규정이 될 수 있는 거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게 나중에 말씀드리게 될 이제 그 학교 폭력이 일어났을 때 절차들 있잖아요. 여기에는 이제 그 가해 행위를 한 사람이 학생인 경우에만 그런 절차를 따르게 되는데 이 학교 폭력의 정의에서는 그 행위자가 꼭 학생일 필요는 없다고 하고 있어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피해 학생에 대한 보상 혹은 어떤 지원에 관한 내용도 좀 여기 들어있거든요. 그거에 있어서는 어른한테 당했더라도 이제 그게 조금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른한테 당하는 선생님한테 선생님이 당해도 따돌리는 학교 거? 폭력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뭐 따돌림뿐만 아니라 폭행, 강금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규율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학교 폭력이 발생하면은 예를 들어 뭐 신고를 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이 절차를 진행하는 주체가 여럿이 있어요. 크게는 2개가 있는데 이제 학교 측이 있고 학폭위라는 게 있어요. 학폭이 들어본 것 같아요. 그죠? 학폭위 네. 들어보셨죠? 학폭위가 이게 문제가 많은 거 아니에요? 이 학폭위가 맨날 말 많은 거 그거 아니에요? 비리 위법 이런 게 있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그러니까 권한을 약간 위임인가 위탁 받은 개념인 건데 그쵸. 대부분 그냥 자기네들끼리 조사하고 덮는데 많이 활용을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사건을 그냥 키우지 않고 무마하는 용도로 네. 많이 쓰이긴 해요. 아, 학폭위라는 게 학교폭력위원회의 준말. 네네네, 맞아요. 네. 그게 줄임말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 물론 근데 학폭위에서 결정이 난 걸로 이제 끝이 나는 건 아니고 그거에 대해서 이유가 있으면 재심 청구 절차가 또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는 한데 그러니까 주체가 먼저 학교가 이제 메인 주체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네네. 학교에서 학폭위를 선정을 하는 건가요? 네. 근데 그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학폭위를 선정하는 건 아니고 학폭위는 그냥 있어요. 항상 상시로 두어야 해요. 네, 학교마다 있는 거고 이제 이런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그 회의를 소집하는 거예요. 네, 회의를 소집하는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학교한테 신고를 하면 아니면은 뭐 학폭위에 직접 신고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경찰에 신고를 해도 경찰이 다시 학교로 이렇게 내려보내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네네네. 네. 그래서 학교 측은 뭘 하냐면은 그 교감 선생님이랑 상담교사, 보건교사 그리고 학폭 담당하시는 책임교사분 이렇게 해가지고 전담기구라는 걸 또 이제 학교 안에 둬요. 이 전담기구는 그 사건을 조사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럼 이 전담 기구가 학폭위는 아닌 거예요? 아니에요. 아, 네, 또 다른 거예요? 이거 이게 네. 학폭인 줄 알았어요. 네, 이거는 교사분들로 구성되어 있는 기구고요. 아, 이분들은 이제 실태 조사를 하는 거죠.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럼 학폭위는 음. 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학폭위에는 그 교감 선생님 그리고 해당 학교 교사 중에서 학생 생활지도 경력이 있는 분 아니면 학부모 대표 아니면 판사 검사 변호사도 가능하고요. 아니면 의사 자격 소지자도 가능하고요. 외부 위원도 가능한 네, 거구나. 네. 그리고 관할 경찰서 소속의 경찰 공무원도 가능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항목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학교에서 그 이제 위촉을 하는 거고요. 근데 다만 전체 위원회 과반수는 학부모 전체 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는 학부모 대표로 위촉을 합니다. 그리고 학부모 대표 비중이 제일 큰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과반수 이상, 과반수는 학부모 대표. 학부모 대표라는 거는 학부모 이죠. 자격을 가진 사람들. 네, 네, 네. 그럼 학폭위는 뭘 할 수가 있는 건가요? 학폭위는 그 학교에서 아까 조사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그 조사를 한 거를 기반으로 해서 그럼 이 사안일 때 피해 학생에게는 우리가 어떤 지원을 해줄 것이고 또 가해 학생에게는 어떤 조치를 내릴 것인가 이거를 결정하는 기구입니다. 처벌과 보상을 결정하는 그런 네, 거네요. 네, 네, 네. 그러면 그런 처벌 같은 거에 강제력이 있는 거예요? 네네네. 이거는 강제력이 있고요. 만약에 그거를 학생이 만약에 거부를 할 경우에는 학칙에 따라서 징계가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법으로 규정된 게 아니라 약간 학칙에 의해서 규정된 권한인 거죠? 징계는 학칙에 따르는 거지만은 이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건 법에 돼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학폭위가 법에 들어가 있어요? 네네네네. 아,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거는 법에 돼 있어요. 아까 대부분 이제 저는 뉴스로 접하면 이제 뭔가 학교 폭력이 발생했을 때 뭐 대부분 그런 건 아니지만 뉴스는 약간 자극적인 것만 나오니까 네. 힘 있는 자제분들이거나 아니면 뭐 학폭위에 들어갈 만한 이제 부모님들 자제분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제 꼭 사고를 치고 그 네. 학폭위에서 진상조사 시작해도 뭐 쉬쉬한다거나 아니면 이게 결국에 학부모들이 과반수 이상으로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학교 폭력이 발생하는 학교라고 소문이 나면 학교가 좀 뭔가 안 좋게 되고 네. 근데 사실 지금 학군이 사실 또 집값이랑도 연관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네네. 더 그렇겠지만 이렇게 대부분 그냥 쉬쉬하고 묻는 결론으로 나와서 나중에 뭐 경찰이 진상조사했더니 뭐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식의 뉴스를 되게 많이 봐가지고 저는 학폭위 하면은 되게 부정적인 생각밖에 안 떠오르는데 근데 요새는 학폭위가 학생들이 이런 거에 대한 의식이 되게 깨어 있어가지고 조금만 괴롭힘을 당해도 학폭위에 되게 많이 신고한대요. 그래서 학폭위가 되게 많이 열린대요. 네네. 말씀하신 어떤 학폭위가 제대로 운영되겠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 만약에 학폭위 위원 중에 그 사건의 당사자가 된 학생과 관련 있는 사람이 있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그 우리 그 일반 사법 절차에도 제적 기피라는 신청 절차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판사님이 내 상대방하고 너무 친해. 이거 너무 불공정한 재판이 될까 하면 이제 그분을 제외하고 다른 판사님으로 바꿔달라는 건데 여기에도 그런 게 법정으로 정해져 만약에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이 학폭위 위원들이라고 생각해봤을 때, 네, 깨 작가님 아들이 학교 폭력을 저질렀어요. 네네. 근데 저는 깨 작가를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학폭위에서 제가 이렇게 세게 징계를 하자고 말을 할 수가 그쵸, 맞아요. 있겠어요. 아무리 빼고 한다고 하더라도.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제가 학폭위 한번 들어가 봤거든요. 네네네. 외부 근데 위원으로 위촉되셔서. 혹시 들어가 숨겨둔- 봤는데 아니요. 그 학부모로 말고 변호사로. 근데 학부모님들이 여럿이고 그분들이 의견이 이제 뭐 징계를 강하게 하는 측과 좀 이 정도면 반성 많이 하는 것 같다 이렇게 나눠서 이제 그렇게 의결하는 그런 게 한 사람의 강한 입김으로 작용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기는 했어요. 그때는. 근데 이제 말하신 이슈가 되는 부분은 아마 그 한 사람의 권력이 너무 강해서 나머지가 좀 이렇게 하는 부분이 왜 가령 모르겠지만 뭐 약간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윤소나 씨라든가 뭐 예전에 제가 그냥 맞다, 기억나는 걸로는 맞다. 그런 어떤 유명 연예인들의 어떤 자제들이 이렇게 사건의 당사자로 연루가 되면은 사실 그거를 믿을 수 없는 그런 거에 대해서 뭐 말을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게 그럴 되지 수도 않을까. 있죠. 네, 맞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그런 위험성은 담보하고 있는
상황으로 비춰진 제3자로 네. 봤을 땐 그럼 그런데 뭐 정상적으로 기능했을 때는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정상적으로 기능을 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피해 학생한테는 여러 보호 조치를 해줄 수가 있고 가해 학생에게는 이제 어떤 가해 학생에 맞는 또 조치를 이제 하는 건데 피해 학생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뭐 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릴까요? 예를 들어서 일단 그 학폭이라고 해도 일방적으로 피해 학생이 원하지도 않는데 조치를 해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피해 학생이랑 그 보호자의 의견을 당연히 들으셔야 되고 들은 후에 심리 상담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치료받는 거 또는 일시 보호 학급을 교체하는 등 그런 조치를 학교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학교장은 그거에 따라야 돼요. 그 학교장은 재량이 없고 거기에 따라야 합니다. 강제성이 있군요. 네, 강제성이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긴급해가지고 이 학폭위를 여유가 없이 뭐 예를 들면 피해 학생을 일시 보호해야 한다든지 그런 조치가 필요하면 학교장이 선 조치를 한 다음에 학폭위를 후에 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해 학생에게는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를 또 말씀드리면 서면 사과를 하도록 하게 할 수 있고 또는 피해 학생이나 아니면 피해 학생 아니더라도 신고를 한 학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신고한 학생에 대해서 접촉, 협박이나 보복 행위를 금지하는 그런 조치를 할 수가 있고 또 교내봉사 또는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그리고 이제 뒤로 갈수록 좀 이제 강도가 세지는데 출석 정지 또는 학급 교체, 전학 그리고 가장 강하게는 퇴학 처분까지 학교에 요청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학폭위가 어떤 결정을 해서 요청을 하면 학교는 여기에 재량권 없이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에요. 고등학교로 바뀌지 않았어요? 네, 요번에 이제 무상교육을 하겠다고 밝혔고 네. 중학교까지가 현재는 의무교육입니다. 그럼 중학생은 퇴학은 시킬 수 없는 거네요? 네, 맞아요. 맞아요. 의무교육 과정 중에는 퇴학 처분은 할 수 없습니다. 가장 강한 게 전학까지 할 수 있는 거죠. 요즘 중학생들 무서운데. 나열해 주신 거 쭉 들었을 때 전학이 가장 강한 뭐 무상교육 중학교라고 쳤을 때 근데 전학이 그렇게 강한 건가라는 생각이 약간 얼핏 들긴 전학이 좀 강하긴 하죠. 그래요? 그럼요. 네. 그 친구도 학생도 없고. 네, 난 학생도 계속 없었어가지고 어딜 가나 어머. 똑같아. 네, 학생도 자기의 삶의 터전이 그 학교인 거잖아요. 그거를 강제로 송두리째 바꾼다는 건 굉장히 그럴 강한 수 있겠다. 처분입니다. 근데 전 또 네네네. 궁금한 게 약간 들어가면 전학을 하되 바로 인근 학교라면 내가 자원이 있었던 그 안 그래도 이제 거의 내 나와버리 비스무리했던 그런 데로 가면 큰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 약간 멀리 가게 된 이런 어떤 구역에 이 정도 이상은 가야 돼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런 구역까지 하고 있진 않아요. 제 생각엔 그건 조금 과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가족들도 그 지역에 살고 있을 거고 아이를 너무 먼 곳에 전학시키도록 강제한다면 가족이 거의 이사를 해야 하는 그건 조금 심하고 대신에 이런 조치는 있습니다. 만약에 전학 처분이 났을 경우에 전학을 갔다가 다시 그 학교로 돌아오는 건 안 돼요. 네, 그건 안 돼요. A 학교에서 네. B 학교로 전학을 갔다가 네, 다시 B 학교에서 또 사고 쳤을 때 A로 못 오는 네, 그거는 안 되고 그리고 이제 전학 처분이 난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중학교에서 이제 그 전학 처분이 나면 고등학교로 진급을 이제 하게 되잖아요. 이제 상급 학교에 진학할 때는 피해 학생하고 같은 학교로 배정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너 그래서 고등학교 때 두고 보자 이건 못하는 거네요. 네네네. 그래서 피해 학생이 먼저 상급 학교에 배정을 받고 그 다음에 그 아닌 학교들로 가해 학생이 배정받게 됩니다. 전학 처분이 네. 그냥 가해자한테 징계라는 면만 있는 게 아니라 피해자와 접촉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처분도 되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해 학생이 만약에 그 조치를 거부할 때에는 학칙에 따라 징계를 받을 수도 있고 또는 학폭위가 다른 조치를 다시 요청할 수도 있어요. 학교장한테. 그럴 수도 있고 또 아까 가해 학생이 받을 수 있는 조치 중에 특별교육 같은 게 있었잖아요. 네네. 만약에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에는 보호자도 그 교육을 같이 들으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그 보호자분이 이 특별교육을 거부하신다. 그럴 때에는 과태료 300만 원이 있습니다. 부모님도 교육을 꼭 같이 받으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부모님도 같이 교육을 받으셔야 되고 그 교육 받는 게 꼭 그 어떤 폭력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아이를 어떻게 양육을 그렇죠, 잘 할 그렇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사실 애들은 처벌보다는 이렇게 계도와 재발 방지가 더 중요한 거니까. 네 맞아요. 처벌뿐만 아니라 어떤 선도와 교육의 측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현재 이 학폭법에 문제 제기를 하는 부분에 그게 굉장히 커요. 왜 그러냐면 이게 너무 어른들 간의 사법 절차를 그대로 그냥 갖다 놨다는 거예요.
너무 그냥 가해자 피해자 보호하기 위해서 분리 조치하고 뭐 학급 바꿔버리고 가해 학생에게는 처벌, 교내 봉사 몇 시간 뭐 아니면은 뭐 전학 이렇게 하고 이 아이들에게 이 갈등 상황에서 너네들이 그랬으면 안 되고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되는지 이런 교육하는 과정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너무 간편하게 사법 절차만 그대로 갖다 놓은 거다라는 비판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만 바꿨지 그냥 그러니까 성인들 사법 절차랑 너무 똑같다. 네네. 교육 절차가 너무 없다는 거죠. 근데 사실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궁금해요. 그러니까 제가 저는 성악설을 믿는 사람이라서. 그렇죠. 자신을 보게 되면 또 그렇게 되니까. 맞아요. 제가 거울 보면서 항상 저 새끼 나쁜 놈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저이씨 막 이러면서 좀 착하게 좀 살아라. 하루에도 수십 번 되뇌면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 거울 한번 볼까요? 아씨 너 착하게 좀 살아. 이씨. 네.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애기 때 제일 이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약간 이제 사회생활하면서 이게 점점 이제 참을성도 기르고 뭔가 다른 사람 생각하는 법을 되죠. 배우는 거지. 우리가 다른 사람 생각하는 법을 배우고 착하게 사는 법을 배우면서 사는 거 아닌가요? 이제 학교 폭력이 있었을 때 가해 학생이 이제 학후기를 통해서 이제 뭔가 교육을 받고 이제 처분을 받고 나면 과연 그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1년의 그런 처분에 대한 이제 코스가 딱 끝나고 났을 때 몇 퍼센트나 바뀌는지. 네. 안 바뀌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너무 교사들이 너무 어려울 것 같은 게 애들이라서 이럴 수 있는데 그거를 또 어떻게 그러지 않도록 지도를 해야 되나 그게 너무 고민이실 것 같아요. 맞아요. 옛날에는 소위 말하는 이제 체벌이 그래도 가능할 때 일단 맞고 시작할 때. 때. 네. 저를 가르쳤던 선생님 중에 그분이 계셨거든요. 일단 맞아. 일단 손 내. 진짜. 근데 저는 그분이 이미지가 되게 쿨한 사람이어가지고 맞는 건 아팠지만 학생들이 막 그렇게 싫어하진 않았긴 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학교 폭력 진짜 좀 심하게 하는 애들은 선생님들마다 다른데 좀 빡시고 학생들한테 관심이 많은 선생님들은 좀 소위 말하는 일진들을 겁나게 패고 다녔었거든요. 그 선생님들이. 그래서 그나마 좀 제어가 좀 됐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체벌도 못하고 저는 그 체벌을 못하게 하려면 부모님 소환의 강제성을 좀 많이 두고 부모님을 소환을 시켜서 같이 이제 좀 교육을 받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부모님 소환에 대해서 강제성이 되게 떨어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뭐 외국 같은 경우에는 학생한테 문제가 있을 때 부모님 소환했을 때 그걸 거부하면은 뭐 실형을 사는 나라도 있고. 아 진짜요? 네,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체벌은 교사의 자의적인 또 체벌이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요. 이게 너무 애매하기도 하고 설령 진짜로 내가 이 아이를 어떤 교육적인 목적으로 때려야겠다 생각을 하더라도 그 방식이 맞는 건가 하는 생각도 좀 들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때리는 게 그러니까 저는 때려야 되는 얘기가 아니고 제가 때려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고 어떤 방식이 발전돼야 된다. 그러니까 못 때리게 할 거면 이게 못 때리는 거 말고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계도에 대한 방법을 방법을 주고 다른 무기를 주고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손발 다 묶어놓고 그러니까 너 알아서 교육해라고 하는 거니까. 네, 저희 학교 폭력이 뭐고 학교 폭력이 이제 발생했을 때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일이 진행되는지 좀 알아봤고 이 드라마에 대한 얘기를 못 해가지고 드라마에 대한 얘기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잘 들으셨나요? 가시기 전에 구독, 즐겨찾기, 좋아요 그리고 하트 잊지 마시고요. 댓글도 좀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도 캐변과 함께하러 와주실 거죠? 아 그리고요 혹시 사연 보내실 게 있으면 콜로열 빵빵 COOLAWYER 00 gmail.com으로 보내주세요.